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꽃 무궁화 우리말 이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궁화는 7월 달에 개화를 해서 100일 동안 말 그대로 피고 지고 하는 꽃이죠. 예. 무궁화는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그 나라꽃의 입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아마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실에서 백꽃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금 관심권에서 조금 멀어졌다가 구한말 이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선각자들과 당시 지식인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그 민족의 상징으로서 뭐랄까 이 무궁화의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화라는 개념으로 법으로 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이제 오늘 이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무궁화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중국에서는 무궁화를 이제 목건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역시 목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목건화.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쓰여진 그 당시 아마 이 백과사전 같은 책인 것 같은데 예문유치에 624년이죠. 등장을 하고요. 그 산해경 기원전부터 기원 후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뭐 정리가 됐던 책이죠. 고대 중국의 고대 아시아 지역에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지리서이자 당시 신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신하들의 박람회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일부분이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전 부분이 그 당시 동이족의 즉 우리 조상들의 광력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나라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다, 설명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아니고 중국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잘 아시는 최치원이 통일신라 시대에 최치원은 이제 800년에서 900년대 사람이죠. 중국 당나라로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국서를 최치원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국서에 신라를 지칭하는 말로 신라 대신에 근화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화향 그거죠. 즉 무궁화가 피는 땅이다. 이게 신라를 대체하는 단어로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무궁화의 어떤 입지가 이미 나라꽃의 입지에 들어서 있었고 주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목건화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고 또 무궁화도 좀 세 가지 다른 한자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잠깐 살펴본 바에 따르면 1241년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때가 1241년이면은 고려시대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무궁화 입지는 과거부터 상당히 탄탄했고 아주 옛날부터 그 입지는 주변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의 나라꽃을 잠깐 알아보면은 북한의 나라꽃은 60년대까지는 예상과 다르게 무궁화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무궁화라는 상징성이 남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현재의 국화인 목난, 우리말로는 산목련 한밭꽃이라고 불리는 목난이 1991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국화의 자리에 북한 국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 80년대 이미 부터 목난은 그 대접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북한의 그 국화로 알고 있는 진달래, 진달래는 사실은 북한의 국화가 된 적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봤더니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그 주의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그 한반도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무궁화와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꽃인데요. 근데 진달래는 보면은 진달래 말 자체가 우리말인데다가 당시 엘리트층들이 표현을 할 때는 뭐 두견화라고 표현을 했고 또 민초들은 가끔 그 꽃을 먹기도 하죠. 화전이라고 해서 꽃잎을 넣어서 만든 지지미를 할 때도 이걸 넣기도 합니다. 꽃잎을 참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갑고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무궁화도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아주 삼국시대부터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삼국시대 훨씬 이전부터 왜냐하면 산해경에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원 전부터 우리의 꽃이었는데
주위에서 다 알고 있는. 그게 우리말이 없을 리가 없었겠죠. 예. 순 우리말이. 예. 자, 그 전에 잠깐 보시면 이 나오는 사진은 북한의 이제 국화인 목란꽃이고요. 위에 왼쪽 두 개 사진을 보시면 북한이 이제 정부를 만들고 첫 번째는 우표입니다. 20전짜리 우표인데요. 보시면 배경에 무궁화가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어떤 젊은 남자가 보이시죠? 태극기 앞에. 예. 김일성이 젊을 때 사진이고 북한 우표입니다. 역시나. 여기 보면 조선과 우표 사이에 보이죠? 그 무궁화 한 송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진입니다. 예. 북한 정권의 수장이 태극기 앞에서 무궁화 밑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그 당시 태극기와 무궁화가 한반도 전체 상징 체계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궁화 이름의 유래. 이게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온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류의 한자 표기는 예로부터 쓰여오던 순 우리말의 한자음을 따서 사용해 오다가 뜻이 좋은 무궁화로 통일해서 쓰이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무궁화라는 거와 유사한 우리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글로 적을 때는 한자를 빌려와서 적어야 되니까 다양한 발음으로 적다가 그 중에서 현재 쓰고 있는 끝이 없다라는 뜻의 무궁화 한자 표기가 무궁화의 생태와 제일 적합하다 해서 이걸로 쓰이게 됐다 이런 표현이고요. 즉 순 우리말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궁화 이름을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고유종이 아닌 것으로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고유종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보이고 무궁화가 순 우리말이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또 보이고 또 한반 남부 중남부 지역에 주로 발견되는데 한반도 전체의 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조금씩 묻어남을 느낍니다. 이게 나라꽃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순 우리말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그 사전의 설명이 약간 2%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건과 무궁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미음자 들어갔고 기역자 들어갔고. 물론 무궁이라는 순 우리말이 있어서 그걸 한자에 차음을 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목건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둘째로는 목건이란 말이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서 그걸 민간에서 널리 오랫동안 무궁화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꽃이니까요. 예. 누구 집에 마당에 가도 다 있는 꽃이었어요. 한 마을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꽃송이를 볼 수 있는 게 무궁화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부르다 보니 목건에서 갈라져 나서 무궁이 되었고 무궁이라는 단어를 가끔 책에 표기할 일이 생겼을 때 한자를 차용하다 보니 한자마저 달라져서 전혀 다른 두 단어가 됐다. 그리고 그걸 다시 나중에 한 한자 표기로 종합을 해서 그걸 우리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 우리말을 찾는 것이겠죠. 무궁화에. 자, 최치원이 아까 건화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무궁화의 나라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치원이 활동하던 통일신라의 그 서랍을 갔으면 대감집 마당에도 무궁화 피었을 거거든요. 그럼 대감이 보고 이랬겠죠. 야, 목건화가 이쁘게 피었구나. 한창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대신에 수백 리 떨어진 산골의 화전민 집 마당에도 피었을 겁니다. 무궁화가. 그럼 그 화전민 가족도 그 꽃을 보고 야, 무궁화가 참 좋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수많은 꽃 이름처럼 엘리트층과 지배층이 좋아하는 꽃 이름을 보면은 상당히 세련된 한자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세련된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 약간 편견이고요. 그 외에 민초들이 좋아하던 꽃에는 참 민초스러운, 우리스러운, 참 질박함과 순수함,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갖춘 그런 꽃 이름들이 산재에 있거든요. 예. 무궁화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왔고 엘리트층과 민초들을 더불어서 추앙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꽃이었다면 당연히 민간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일자무식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있었다 무궁화에. 저는 앞서 백과사전의 해석이 그 갈증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궁화의 순 우리말이 뭐냐? 나날 꽃이다. 나날이 피는 꽃이죠. 피고 지고 또 피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그런 꽃 이름이죠. 꽃 이름이고
발음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메모로 기록을 해놨고, 이렇게 뭐 유튜브 앞에 서서 이런 걸 공유하게 될지는 10여 년이 넘은 일이라 꿈도 못 꿨을 때고,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은 그 출처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빌려온 책이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이자 한글학자인 이오덕인데요. 이분의 글에서 제가 이걸 봤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화 중에 그 글, 제가 읽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한글에 관심이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혹시 이 선생님 그 무궁화 우리말 아세요? 그랬더니 이오덕이 무궁화? 참 나라꽃인데 제가 우리말 이름을 모르겠네요. 어디 있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던 분이 나날꽃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 나날꽃. 이오덕도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날꽃, 매일매일 피는 꽃, 날날이 피는 꽃이죠. 나날꽃, 좋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이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글로만 본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말을 직접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체록된 기록을 보신 분은 저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날꽃이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화초, 아까 산해경에 나왔던 무궁화를 뜻한 단어죠.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앞에 무슨 군자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군자국에는 유훈화초, 훈화초가 있다. 조생, 석사, 아침에 피우고 저녁에 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행이라는 사람이 다른 주에 보면은 여기서 훈화초의 훈과 순, 그리고 목건화의 건은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훈자가 결국에는 훈, 순, 건 해가지고 목건화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 눈길을 끈 부분은 뭐냐면, 무궁화를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훈자나 순자나 건자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목자가 왜 붙었을까? 목자는 뒤에 붙은 것 같은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이제 실마리가 됐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처음에는 훈, 순, 건 한자로 다 표현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목자가 붙어서 목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제 나름의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두 향찰 구결이죠. 이두 향찰 구결은 뭐 종합해서 이두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삼국시대부터 사용되던 방법인데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라고 당시에 이제 대중가요를 수집하는 그런 가사집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향찰로 그 뜻을 이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두의 특성상 당시에 사용되던 말을 정확히 알아야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의 이해도는 상당히 짧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 그런 이해는 좀 쉬워서 저희가 접근이 좀 용이하거나 그 당시 말과 지금의 말이 비슷한 부분은 쉽게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이라는 글자가 뒤에 추가로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목의 우리는 발음은 나무죠. 현재 나무고, 중세 조선시대 아마 발음은 나모, 그리고 계림유사 1103년 고려시대 때는 그 당시 중국인의 기록에 따르면 남기, 남거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사투리에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를 남구, 난개 라고 표현하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건자에 발음 기호로 쓴 게 아닌가, 즉 우리나라에서 목자를 붙인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건이라면 다 알겠죠. 중국 발음이었겠죠. 건이 어떤 꽃인지는 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흔했던, 우리나라의 꽃인, 한반도의 꽃인, 당시 신라의 꽃인 무궁화인데 중국 이름밖에 없는 거죠.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중국 한자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꽃을 예를 들어서 나날꽃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발음 기호로서 목자를 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시작이 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나날로 읽어라,
그런 한자로 근이라고 적지만은 보면은 이제 나날꽃 보면은 오늘이라는 단어는 계림유사에도 오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천년전에도 같은 발음입니다. 최치원이 살던 시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800에서 900년대입니다. 즉 계림유사하고 2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00년 동안도 안 변했는데 그 200년 동안 변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도 나무였고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나날꽃이라는 저는 들어보지 못한 옛날 사람들은 알았던 그 꽃 이름이 실제 그랬겠구나. 나날꽃이었겠구나. 그리고 신라시대 때도 사람들이 나날꽃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나라꽃 무궁화의 우리말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